작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AI를 통해서 일어났는데 2023년 초반에는 와 이런 게 돼 이러다가 하반기에는 할리우드에서 수만 명이 해고 위기에 처해서 파업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는 콜센터 직원들 전원 해고돼서 다 AI가 돌리는 걱정을 하던 시나리오가 빠르게 현실이 되면서 실제로 수만 명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받은 걸 우리가 2023년에 봤고 이제 2024년은 더 큰 변화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스탠퍼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부학장님이신 폴 킴 교수님. 폴이와 함께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파업이 있고 변화가 되게 컸다라고 들었어요. 많은 변화가 모든 분야에 다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피부암을 신체의 뭐 여러 가지 그 영상 이미지들을 보고서 판단하는 그런 것들. 타임지나 뉴스윅 이런 데 표지 디자인 예전에는 디자이너와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냥 뚝딱 AI를 다 만들고 그렇죠. 핸드폰이 나온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긴 기간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모바일 폰이 없이 사실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만큼 빨리 변화했단 말이에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그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지금 수많은 직장들이 다 어토메이션 때문에 사라질 거라고요. 엄청나게 생산 능력이 빨라지고 증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분야에서 완전 최고고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정도의 그 전문성을 가질 수 없다라는 사람들만이 이제 살아남는다는 거죠. 이게 정말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볼까요? 자기 주도력이 모든 걸 판단한다. 내가 자기 주도적이지 않은 사람이고 호기심도 없고 질문도 없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없고 관심이 없는데 AI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역량을 발전시키고 글로벌 인재가 되겠어요? 나의 역량이 무엇일까?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관심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지루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것, 오래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스스로 찾아내서 그걸 발전시켜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지식들을 내가 찾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때 AI를 활용하게 되면 역량이 상당히 배가가 되지만 내가 아무런 자기 주도력이 없다. 아무리 최고의 강사, 최고의 AI 솔루션이 있다고 해도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배짱 가지고 지르는 능력 아니에요? 실행력.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메타 인지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혹시 일기를 쓰셨나요? 일기? 많이 썼죠. 일기를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메타인지에서. 메타 인지 능력에 있어서는 뭐를 경험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나는 앞으로 이런 것을 해볼 것이다. 그래서 나를 모니터링하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할지 플래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메타 인지 능력이잖아요. 자기 주도력이 생기면 나는 이런 쪽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런 경험을 더 해볼 거야. 그리고 여기 대해서 더 알아볼 거야. 하는 이런 역량들이 키워졌을 때 초자기 주도력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나는 이런 AI도 필요하고 저런 AI도 필요하고 이걸 다 활용해 보겠어 하고 했을 때 글로벌 인재로서 앞으로 큰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된다. 챗GPT나 다양한 AI 툴을 통해서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누구나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이 GPT를 하나 갖고 있을 때 더 많은 지식을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이건 이런 거야 그러면 학생이 찾아보고 얘기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저런 경우도 있는데요 하면서 반박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제 온 거죠. 사실 그걸 제가 지난주에 집에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헉했어요. 얘네가 세상에서 제일 큰 뱀이 어떤 뱀이야? 이러고서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둘째가 얘기하기를 유튜브가 틀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첫째가 나는 네이버 지식인에서 찾아봤거든? 근데 이게 맞는 거야 라고 둘이 싸우는 걸 들으면서 누군가가 이야기해 준 게 절대적으로 믿는구나. 이제 앞으로는 GPT를 통해서 찾아봤어. 뭐 빙을 가지고 찾아봤어. 그래서 GPT를 알려줬거든요, 애들한테. 네. 근데 이제 걱정이 된 거는 GPT가 알려주는 답도 틀린 경우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중요한 역량, 제가 이제 처음으로 코인한 건데 메타 AI 역량이라고 하거든요. 메타 AI 메타 역량이 AI 필요하다. 컴피턴시. 하나의 AI만 가지고 거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AI의 장단점을 다 이해하고 활용해서 나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역량. 예전에 한 권의 책만을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의 소스가 이게 다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예 책을 안 읽은 사람은 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겸손하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이것만이 답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답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아는데 네. 내가 이것만 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AI에도 해당이 돼서 챗GPT만 믿는 게 아니라 챗GPT, 다양한 바드, 제미나이, 네. 뭐 라마 되게 다양한 AI 툴들을 비교하면서 사용해야 된다. 분석하면서 저도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나와 있는 걸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 너희가 찾아본 다음에 비교
비교해보고 너희만의 답을 그렇죠. 찾아라. 여러 가지 그 지식의 소스들을 다 비교해 본 뒤에 너의 결론을 내려라. 이게 AI 시대에 중요해진 영역이죠. 그런 영향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걸 또 찾아보고 비교할 수 있으려면 되게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단 찾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잘 던지는 능력이 중요해지겠네요.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인가요? 제가 특별히 생각하기에 가치 있는 질문들은 대부분은 가정적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달나라에 가면 어떨까? 뭐 이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년 전에, 200년 전에 그런 질문을 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겠죠. 하지만 그런 질문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연구하고 해서 결국은 달에 다녀오잖아요. 그런 질문들이 이 세상을 바꿔왔다. 과학 시간에 학생들에게 ask the first question. 다른 사람이 아직 질문해보지 않은 질문을 해라. 아이들은 또 너무 신나는 거죠. 그래서 구글에 찾아봤는데 이런 질문은 없었어. 그리고 그것을 실험을 해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알아내서 답을 찾아내는 그런 수업이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게 바로 미래 수업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해보지 않은 질문을 하게 하는 도움을 주는 것.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실험을 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 답을 찾아내는. 굉장히 동의해요.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이렇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열려있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다. 네. 그러니까 저는 거의 대부분의 질문이 좋지만 안 좋은 질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 있긴 해요. 이건 오히려 반대로 잘못된 가정에서 시작하는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는 평평해야 되는데 왜 누구는 둥글다고 하나요? 처음에 잘못된 가정이 들어간 걸 깨지 않고는 답을 줄 수는 없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를 깨주는 답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2024년에 AI 기술이 폭발적으로 실제 삶 속에 들어오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될 텐데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올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내가 상상하던 세상이 깨질 수도 있다? 기존에 알고 있던 것,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지금 학원에 갔다가 이 시험을 통과해서 서울대 의대를 나와야 성공한 삶을 사는 거야? 이 모든 공식들이 깨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던 것들, 나랑 다른 생각을 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앞으로의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다시 배울 수 있는 용기? 다시 배울 수 있는 용기. 네. 그래서 내가 다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나만의 그 편견, 고집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다시 습득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제가 볼 땐 다시 배울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다시 배울 수 없다면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계속 배우고 싶은가? 그것을 보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인공지능 시대와 같이 기술 변화가 엄청난 이런 시대에 있어서는 다시 배우고 또 다시 배울 수 있는 그 역량,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배우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어요? 너무 많아요. 미대에 다시 가고 싶기도 하고, 그림 그리는 거? 네, 그리고 또 음대에도 지금 다시 가고 싶기도 하고,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서 그 단원으로서 활약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욕심이 이렇게 많아요. 아, 너무나도 끊임없어서 너무 시간이 짧아요. 살아있네. 저도 사실 이제 40대 중반 정도 되면 인생이 안정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예측 가능한 삶이 올 줄 알았어요. 정반대인 것 같아요. 다시 사춘기를 겪는 느낌이에요. 기존에 생각하던 커리어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배워야 하지 않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포리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이 그런 때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니가 지금 다시 배우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 그만큼 배움에 열정이 있는 거고, 아직 새싹입니다. 그렇죠. 네,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좋아하는 거고, 배우는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주 잘 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2024년 잘 살아봅시다. 계속해서 배워봅시다. 네. 자, 여러분도 죽어있는 삶이 아닌 살아있다라는 거를 느끼는, 다시 배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고요. 여러분은 무엇을 다시 배우고 싶은지, 어떤 걸 내려놓고 싶은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